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최근 중국을 대표하는 배터리 기업 CATL이 엄청난 발표를 했습니다. 10분 충전에 400km를 주행할 수 있는 리튬 인산철 배터리를 만들었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LFP 배터리는 그동안 저렴한 가격과 안정성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밀도가 낮아 성능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었는데 이 문제까지 개선했다고 장담하자 전 세계 2차 전지 기업들은 긴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오한 CATL 최고 기술 책임자는 외신 기자들을 모아놓고 신제품의 이름은 선싱이다. 신과 같은 움직임으로 빠르게 충전한다는 뜻이다. 이번 배터리는 10분 충전으로 약 400km, 완전 충전 시 최대 700km까지 주행할 수 있다며 자신만만해했습니다. 중국답게 이름에서부터 허풍이 느껴지는데요. 400km라면 서울에서부터 부산까지의 거리로 이 정도 거리를 10분 충전해 갈 수 있다는 CATL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대단한 혁신이라고 인정할 만합니다. CATL은 자체적으로 개발한 이온링이라는 초전도 전해질 기술과 초방막 기술을 선싱에 적용했다고 설명했는데요. 그러면서 리튬이온 배터리의 고질적인 문제인 저온 충전 이슈도 해결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영하 10도의 온도에서도 30분 안에 0%에서 80%까지 충전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대단한 결과를 발표했는데도 배터리 업계의 분위기는 CATL의 주장을 100% 믿기 어렵다는 분위기입니다. 옛날부터 CATL은 도를 넘는 성능 뻥튀기로 유명했기 때문입니다. 먼저 10분 충전으로 최대 400km를 주행할 수 있는 급속 충전 배터리를 개발했다면 이것은 분명 획기적인 기술이지만 실제 환경에서도 그러한 성능이 나올지 시장은 의구심을 표하고 있습니다. 통상 배터리의 충방전 속도를 나타낼 때 C레이트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요. 배터리가 가진 에너지 양에 비해 얼마나 빨리 또는 느리게 충방전하는지를 나타낸 것입니다. 충전 시간을 단축하려면 C레이트가 높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1C는 60kW 용량 배터리를 1시간 동안 60kW로 완충하는 빠르기를 말합니다. 3C는 180kW로 충전한다는 의미로 충전 시간은 20분으로 줄어듭니다. 반대로 0.5C로 충전한다면 완충까지는 2시간이 걸립니다. 일반적으로 1C 이상의 충전 전류는 배터리 수명을 단축시킵니다. 그래서 업계에서는 보통 배터리는 과부하를 견디기 위해 1에서 2C 정도로 충전을 하는데 4C 배터리는 이를 4배 수준으로 높인 것이다. 어떤 배터리든 이론적으로 4C 충전이 가능하지만 그렇게 되면 배터리에 가해지는 부하도 크게 높아져 발화가 일어나거나 수명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합니다. 따라서 배터리 업계에서는 급속 충전이 소비자에게 편의를 제공하지만 배터리 자체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주기 때문에 중국산 배터리가 이런 가혹한 조건을 장기간 견딜 수 있을지 의구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CATL이 공격적으로 LFP 연구 개발에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발표 내용만 보면 매우 획기적인 기술이지만 실제 전기차에 탑재돼 어떤 성능을 구현하는지를 확인해야만 이 제품을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산 배터리의 성능 저하 문제는 이미 테슬라 모델 3에 탑재되었던 CATL의 LFP 배터리의 성능 저하가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나 문제가 된 전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전기차 전문 매체 인사이드 EVS는 중국 CATL의 LFP 배터리가 탑재된 중국산 모델 3 스탠다드 모델의 실제 저온 1회 충전 주행거리가 공식 기록의 절반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모델의 상온 1회 충전 주행거리는 468km, 저온 주행거리는 420km입니다. 그런데 실제 저온 주행거리는 241km에 불과했습니다. 테슬라는 중국산 모델 3에 2종의 배터리를 탑재했는데요. 테슬라는 CATL의 LFP 배터리에 대한 성능 검증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스탠다드 플러스 모델을 판매했고 결국 이 때문에 중국에서 이 모델의 배터리 성능 저하 문제를 겪은 소비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인사이드 EVS에 따르면 지난 10월 말 모델 3 스탠다드 플러스를 구매한 중국 상하이의 한 소유주는 처음 안충했을 때 주행거리가 413km로 나타났으나 불과 2주가 지난 후부터는 완충 시 주행거리가 353km에 그쳤다. 이에 배터리팩의 충전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서비스 센터에 차량을 입고했다. 그 결과 완충 시 배터리 용량이 공식 기록인 55kWh보다 낮은 46.2kWh에 불과했다 라고 보도했습니다. CATL로서는 망신을 톡톡히 당한 것입니다. 반면 인사이드 EVS는 중국 현지 매체의 보도를 인용해 이런 이유로 LG화학 배터리가 탑재된 테슬라의 또 다른 모델인 롱레인지와 퍼포먼스를 구입하려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으나 생산량이 제한적이어서 당분간 출고가 지연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한마디로 LG 에너지 솔루션의 배터리가 얼마나 우수한지를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중국 CATL에 LFP 배터리가 탑재된 테슬라 스탠다드 플러스 모델은 유럽으로 수출되고 있습니다. 특히 노르웨이, 핀란드, 스웨덴 등 북유럽 국가에서도 이 차량이 판매될 예정입니다. 이제 유럽에서도 배터리 성능이 심각하게 저하됐다는 사례가 연달아 들려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 뉴욕에서 중국 배터리는 전기차 화재의 주범으로 지목되는 등 CATL의 배터리가 미국 시장을 장악하기는 쉽지 않은 분위기입니다. 실제 중국 매체들의 반응도 차갑습니다. 중국 온라인 매체인 레커드 차이나는 최근 중국이 자국 시장에서의 과다한 경쟁과 전고체 배터리의 조기 출현 가능성, 그리고 미국 IRA법 등 삼중고에 직면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CATL이 생산량, 성장률, 시장 점유율에서 세계 시장을 지배하고 있지만 향후 산업 환경 변화 속에서 이런 성공을 지속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지금 한국, 일본을 비롯한 세계적인 배터리 회사들은 전고체 배터리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제 곧 전고체 배터리 시대가 도래할 텐데 3원계 리튬이온 배터리 생산에 막대한 투자를 한 CATL에게는 상당한 부담이 될 전망입니다. CATL이 그동안 해놓은 투자를 모두 전고체 생산 체제로 전환해야 하는데 이는 막대한 비용이 들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문제는 미국 IRA법입니다. 앞으로 차량 배터리에 북미 공급망이 포함되지 않으면 미국 시장에서 $7,500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이렇게 되자 최근 중국 기업들은 눈에 띄게 한국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있습니다. 미 블룸버그 통신은 최근 4개월간 중국 배터리 관련 기업 5곳이 한국에 총 $40억, 우리 돈 5조 1천억 원을 투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국 기업들이 5조 원을 들고 부랴부랴 한국으로 눈을 돌리는 것은 IRA법을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전기차 보조금을 받으려면 미국과 FTA를 맺은 국가에서 채굴한 배터리용 광물 및 부품을 일정 비율 확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계 1위 코발트 생산업체인 중국 화유코발트는 한국의 포스코 퓨처엠 및 LG화학과 각각 1조 2천억 원 규모 전구체 합작사 설립을 추진 중이며 중국 거린메이는 SK온과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와 전구체 공장 투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미국 일부에서는 이러한 한중 배터리 합작에 대해 전기차 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제하려는 미 행정부의 계획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세계 배터리 업계의 중심축인 한국과 중국의 협력 없이는 전기차 제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IRA법의 세부 조항을 손봐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심지어 미국이 중국을 전기차 시장에서 완전 퇴출할 수는 없다. 한중 파트너십 체결까지 금기한다면 미국은 전기차를 생산조차 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라고 지적하기도 합니다. 여기에서도 한국 배터리의 위상을 알 수 있습니다. 게다가 한국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중국산 LFP 배터리를 아예 시장에서 사라지게 만들 수 있는 비장의 신기술까지 개발했습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애트리가 얇고 유연한 전고체 배터리 고체 전해질막을 개발한 것입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황화물계 고체 전해질과 고분자 직물 지지체를 활용해 기존 펠릿 형태 고체 전해질막에 비해 두께는 10분의 1로 줄이고 에너지 밀도는 6배 높인 전해질막을 개발했습니다. 기존 전고체 배터리는 고체 전해질 입자에 압력을 가하거나 소결하는 공정을 거쳐 수백 마이크로미터 두께의 펠릿 형태로 제조하는데요. 하지만 고체 전해질 펠릿은 깨지기 쉬워 배터리 셀을 유연하게 하기 어렵고 두께가 두꺼워져 셀의 에너지 밀도가 오히려 낮아지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한국이 개발한 고체 전해질은 기존 펠릿 형태의 고체 전해질에 비해 두께는 훨씬 얇으면서도 이온 전도 특성은 2배나 증가해 높은 용량을 가지면서도 다양한 형태로 유연하게 다변화할 수 있는 차세대 전고체 배터리 상용화를 선도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마디로 배터리 셀의 에너지 밀도를 획기적으로 높여 전고체 배터리의 상용화 가능성을 크게 높일 수 있는 길을 연 것입니다. 이처럼 한국은 지금 중국 배터리 업계가 자신들을 둘러싼 삼중고를 뚫기 위해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존재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